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안에서 가장 큰 파워를 셔틀콕에 전달하는 과학적인 원리가 담긴 스윙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배드민턴 스윙을 할 때 가장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위치예요. 모든 근육이 가장 균형 잡혀 있는 위치라 가장 강한 힘을 받아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 비슷한 높이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타점을 만들면은 이 정도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몸을 다시 펴면은 어떤가요? 오른팔이 스윙을 할 때 왼팔이 반대되는 회전을 만들어서 이 몸의 회전의 균형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골반은 계속 회전을 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가슴은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골반은 움직이려고 가슴은 멈춰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몸의 코어, 우리 몸의 코어에는 골반 회전으로 만들어진 운동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어 근육에 꼬임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 가슴이 회전을 하면서 골반에서 만들어진 축적된 에너지와 근육 꼬임이 풀리면서 더 큰 회전량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스매싱 강해지는 방법에 대한 수많은 영상들이 있죠.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영상은 내가 스매싱이 약해서 고민이거나 혹은 내가 스매싱을 더 강하게 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좋아할 만한 그런 영상입니다. 아마 유튜브에 있는 여러 스매싱 관련된 영상들 중에서 여러분들 손에 꼽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특히 스매싱 강해지는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추측을 넘어서 확신을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동호인분들보다 제가 스매싱이 더 셀 거예요. 그죠? 제가 더 강하겠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웬만한 성인 남성분들은 여자 선수라고 하더라도 여자보다 힘이 셀 텐데 왜 스매싱은 여자 선수들이 더 센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저만 해도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저는 힘이 세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강하게 스매싱을 때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 안에서 가장 강한 스매싱을 때리는 방법을 선수들의 실제 스매싱하는 모습과 과학적인 원리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보셨던 수많은 스매싱 강의 영상에 아마 이 영상이 마지막 퍼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영상을 이해하시고 연습한다면은 선수처럼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만큼 좋은 내용의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몸의 회전, 그리고 왼팔의 사용법, 가장 강한 스매싱을 위한 정확한 타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몸의 회전입니다. 스매싱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 영상에 스매싱을 찾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몸의 회전을 해야지 스매싱이 강해진다는 것은 정말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한 영상이 많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 골반의 회전과 몸의 회전, 즉 이 가슴의 회전을 같은 결로 오해해서 함께 회전해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이 골반의 회전, 즉 하체의 회전과 몸의 회전이 동시에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반이 먼저 회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가슴이 회전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만약 이 골반의 회전과 가슴 회전이 같은 결에서 나온다면은 운동 에너지가 그냥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반에서 먼저 회전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가슴이 회전을 하면은 골반은 계속 회전을 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가슴은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골반은 움직이려고 가슴은 멈춰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몸의 코어, 우리 몸의 코어에는 골반 회전으로 만들어진 운동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어 근육에 꼬임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 가슴이 회전을 하면서 골반에서 만들어진 축적된 에너지와 근육 꼬임이 풀리면서 더 큰 회전량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몸의 회전 가속을 주기 위해서는 하체에서 만들어진 회전을 가슴의 회전과 같은 결로 가져가면 안 돼요. 골반의 회전과 몸통의 회전을 따로 분리해서 골반 먼저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몸통의 회전을 전달하는 형태로 스윙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왼팔의 사용법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골반 회전으로 만든 운동 에너지를 상체가 받았을 때 이 왼팔의 역할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이번에도 제가 선수들의 슬로우 모션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스윙을 할 때 왼팔의 위치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어색해하거나 왼팔을 그냥 이렇게 내리면서 스윙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틀린 방법이에요. 틀렸다기보다는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왼팔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제가 방금 선수들 스매싱 영상을 보여드렸죠. 선수들 스매싱 영상을 잘 보시면 왼팔과 오른팔이 동시에 이렇게 회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왼팔이 먼저 이미 회전을 만들고 이렇게 들어올 때 오른팔 스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제가 선수들의 스매싱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왼팔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이렇게 왼팔이 내려가고서 스윙이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은 왼팔이 돌고 돌아올 때 왼팔이 들어올 때 나오는지를 잘 확인하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공이 타고 하는 순간에는 왼팔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형태를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셨나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같은 힘을 작용하게 하는 것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이 법칙이 배드민턴과 이 몸의 회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왼손이 이렇게 회전해서 들어와서 타구해야 되는지 잘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은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배구 분석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잘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左腕の使い方についてよくある誤解で、左腕を引きつけるのと同時に右手を前に出して打つ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先ほど説明した通り、右腕と連動して動かす部分があるため、このように左腕を引きつけるのと同時に右腕で打つと考えてしまいがちですが、これは違います。連動させるのは右手の手のひらが後ろにあるここまでであり、手のひらを前に持ってくるこの辺りからは左腕もやや前に動かすようにします。なぜそうする必要があるのでしょうか。これについてはくるくる回る回転ボードを使って説明します。例えばこの上に立ち右腕をスイングすると体幹は右に回ってしまいます。これは作用反作用の法則という現象による動きです。右腕の動きが作用、体幹の動きはその反作用によるものです。右腕を強く振れば振るほどその反作用も大きくなります。強く右腕でスイングしたいのに、このように体幹が右に回ってしまっては力強くスイング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さらに左腕を後ろへ動かすとどうなるでしょう。やはりその反作用によって体幹は右へ回りました。つまり左腕を後ろへ引きながら右腕をスイングすると、より大きな反作用の力が働き、体幹は右へ回ってしまうのです。今度は反対に左腕を前に動かしてみましょう。するとその反作用によって体幹が左に回りました。では今度は左腕を前に動かしながら右腕をスイングしています。どうでしょうか。今度は体幹がぶれずに右腕を思いっきり振れました。作用反作用の法則から考えると、左腕を後ろへ振りながら右腕をスイングするより、左腕を
前に動かしながら右腕をスイングした方が体幹がぶれずに力強く振れるということです。 자, 어떤가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물론 이 영상에서는 배드민턴이 아닌 배구에서 몸의 사용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왼팔과 오른팔을 사용해서 회전으로 생긴 운동 에너지를 안정감 있는 회전으로 적용해내는 데는 같은 원리가 작용이 됩니다. 즉 우리가 타구하는 순간 회전과 동시에 파워를 셔틀콕에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른팔이 스윙을 할 때 왼팔이 반대되는 회전을 만들어서 이 몸의 회전의 균형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골반의 회전과 몸의 회전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왼팔의 회전이 먼저 들어가고 오른팔이 나온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적용해서 스윙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되겠죠. 왼팔 돌고 골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몸 회전한 다음에 스윙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동안 만약에 이렇게 스윙하셨던 분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스윙하는 것이 아니라 하체 회전과 몸의 회전을 분리시키는 것과 왼팔을 사용하는 방법, 이것을 적용해서 스윙을 하신다면 내 라켓의 스윙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한번 적용해서 스윙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왼팔의 회전을 만들고 왼팔의 회전이 안쪽으로 돌아올 때 스윙을 해주시면은 제가 설명한 회전으로 만든 운동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셔틀콕에 전달하고 더 강한 파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왼팔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 챕터 타점을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강한 스매싱을 위한 타점이에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실 거예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흥미로울 건데 제가 이게 왜 맞는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최적의 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뭐 근육 나오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하니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근개에는 이렇게 팔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극상근이라는 근육과 여기서 외회전을 만드는 극하근, 소원근, 그리고 이렇게 내회전을 그릴 때 사용되는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근개 같은 경우는 어깨가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때 어깨에 있는 다른 근육과 함께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근데 자, 이때 팔을 이렇게 위로 하면은 이 회전근개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긴장을 하고 이쪽 위쪽에 있는 근육은 이완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팔을 이렇게 내리면은 위쪽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면서 긴장을 하고 아래쪽이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면은 이 뒤쪽 근육이 긴장을 하고 앞쪽이 이완을 하고 반대로 이렇게 뒤쪽으로 나가면 앞쪽 근육이 긴장되고 뒤쪽 근육이 이완이 되겠죠. 이것이 어깨 근육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에요. 한쪽으로 움직이면은 움직인 반대쪽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고 안쪽에 있는 근육이 이완되고 반대로 가면은 여기가 늘어나고 이완되고 이것이 메커니즘인데 이 어깨의 회전근개가 긴장되고 이완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균형점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그리고 여기가 배드민턴 스윙을 할 때 가장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위치예요. 생각보다 훨씬 아래에 있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시 방향 그리고 12시 방향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습니다. 뭐야, 뭔가 이상한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낮은데? 실제 선수들도 저기서 친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선수분들의 슬로우 모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실 때 뭐를 집중적으로 보냐? 선수들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의 높이를 잘 유심히 봐주세요. 어깨의 높이를 보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깨 높이 보셨나요? 혹시 영상을 봤을 때 서서 몸을 일자로 만들고 스매싱을 때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코치님들이나 선수분들 스매싱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스매싱을 하는 그 타구의 순간 왼쪽 어깨가 내려가면서 오른쪽 어깨와 이렇게 비대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비슷한 높이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타점을 만들면은 이 정도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팔을 펴고서 이러면은 위가 되죠? 어깨 높이 이 정도. 그리고 몸을 다시 펴면은 어떤가요? 제가 아까 말한 타점과 거의 동일하죠. 이 포지션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근육이 가장 균형 잡혀 있는 위치라 가장 강한 힘을 받아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내 손을 뒤통수로 갖다 댑니다. 뒤통수, 그냥 편하게 내 뒤통수에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팔을 펴보세요. 이것이 바로 내 타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뒤통수, 헤드 뒤통수에서 폈을 때 여기가 내 오버헤드 스트로크의 타점입니다. 셔틀콕을 강하게 한번 던져보세요. 귀 옆에 붙여서 던지는 것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위치에서 던지는 것, 어떤 것이 더 멀리 가는지 직접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구하는 순간 이렇게 일자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렇게 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가 되면은 여기 옆에서 맞겠죠. 근데 여기서 맞추죠. 그 다음에 몸을 피면은 아까 말한 여기 뒤통수에서 이렇게 스매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타점은 여기 위가 아니라 살짝 옆에 앞입니다. 여기 이렇게 몸을 기울이는 이유도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회전 운동이잖아요. 원 운동을 하는 물체에서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심력과 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던지다가 탁 놓으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물체가 날아가죠. 근데 우리 팔과 라켓이 회전하면서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힘이 바깥으로 분산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분산되는 힘을 잡아주기 위해서 몸을 반대 방향인 안쪽으로 잡아서 구심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구심력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분산되는 힘을 안쪽으로 잡아주는 역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힘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더 모아지게 되면서 더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왼팔의 중요한 역할은 왼팔을 들고서 그 다음에 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했잖아요. 왼쪽 어깨 내릴 때 빠른 회전으로 인해서 왼쪽 어깨를 내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리는 것보다 왼팔이 내려가면서 오른팔이 올라가는 형태가 훨씬 더 안정된 자세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팔은 몸의 기울기를 만들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한 회전의 안정화까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만들어줘야, 이 몸의 오른팔이 올라갈 때 안정감도 줘야 되고, 그리고 작용 반작용으로 인해서 회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이탈되는 부분을 안정감까지 시켜줘야 되니까 왼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수분들한테 왼손을 주머니에 넣고서 스매싱을 때리라고 하면은 스매싱 파워가 현저하게 약해집니다. 왜 약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겠죠? 그만큼 몸의 회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파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왼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골반에서 맞는 회전과 가슴 회전의 시간차를 두고 왼팔이 먼저 회전을 하고 들어오면서 오른팔이 나가고, 그리고 왼쪽 어깨가 기울어지면서 스윙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안에서 가장 큰 파워를 셔틀콕에 전달하는 과학적인 원리가 담긴 스윙 방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이상의 스매싱을 때리지는 못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여자 선수들이 더 힘이 센 남자 성인보다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분들은 갖고 있는 힘 안에서 가장 센 형태의 스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 자체가 무의식 중에 잡혀있기 때문에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가 있어지는 거죠. 자, 어떤가요? 오늘은 스매싱에 대한 내용을 온리
파워의 관점으로만 설명드려 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하체에서 끌어온 몸의 회전, 왼팔의 사용, 그리고 타점, 이것이 바로 선수분들이 스매싱이 강한 이유예요. 선수분들은 이런 메커니즘이 몸이 알고 있는 거죠.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약하게 때리는 것 같은데도 강한 스매시를 때릴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쉽게도 이것을 그냥 안다고 해서 강한 스매싱을 한 번에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명한 스윙은 스윙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스윙의 최종 단계. 배드민턴은 특이하게도 이 스윙뿐만 아니라 손목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손목. 그리고 그 손목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립을 정확하게 잡고 그립이 손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한 것처럼 스매싱 메커니즘을 연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립을 올바로 잡고 그립이 손목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고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서 오늘 설명한 이 메커니즘대로 몸이 체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파워 있는 스매싱을 때릴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실력이 쭉쭉 향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한 내용은 100% 파워를 내는 원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원리, 이 파워를 내는 원리와 그립과 손목의 상관관계에 대한 원리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립과 손목의 상관관계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그립과 손목의 상관관계를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원리를 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럼 그립과 손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설명한 내용도 영상을 편집해봐야 알겠지만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길게 나올 건데 그립과 손목의 상호작용하는 방법까지 설명하려면 훨씬 더 복잡하고 영상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스매싱뿐만 아니라 그 앞단의 모든 단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아마 그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설명한 스윙은 스윙의 최종 단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스윙은 단계별로 만들어져야 돼요. 물론 이걸 알려드리면 바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배드민턴을 열심히 레슨도 받고 하는데 실력이 제자리다. 아무리 유튜브를 보고 레슨을 받아도 실력이 늘지 않고 클리어가 밀린다 하시는 분들은 스윙을 단계별로 나눠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설명한 단계는 그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 저는 그 앞단의 모든 단계를 하나씩 이론화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온라인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드민턴은 몸으로 익히는 거라고 하는데 물론 저는 그것에 동의해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원리를 알고 배드민턴을 배우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몸이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배드민턴을 잘하고 싶으신가요? 실력이 계속 늘지 않아서 고민이신가요? 이 스매시 원리와 함께 그 앞단의 모든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보세요. 그 영상에는 제가 실력이 늘지 않은 사람들이 왜 늘지 않는지, 그런 실력이 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니콕TV에서는 우리 실력이 제자리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같은 이런 원리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력이 느는 방법을 조금씩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나씩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니콕TV를 구독하시면 실력이 늘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